IT 그룹에서 IT 기업에서 경영 기획 업무, 사업 관리 업무, 뭐 경영 관리 업무 이런 관리 기획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바이오 회사나 신용평가사 회사나 그다음에 이제 교육회사 이렇게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 먼저 궁금한 게 근데 제임스는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실적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재무제표 같은 거를 분석을 하고 분기별 혹은 월별로 실적을 정리하고 상장사다 보니까 이제 공시도 해야 되고 주주총회, 뭐 이사회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뭐 영업에 관여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인사에 관여할 때도 있고 뭐 잡상인 TV 아닙니까? 약간 관리 업무가 사실 약간 잡스러운 업무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깊지 않은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익 관리입니다. 손익 관리, 리스크 관리. 그래서 현재 뭐 기업이 이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보고 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고요. 일단 궁금한 게 도대체 내가 얼마를 회사에 벌어주고 기여를 해주고 있는데 내 월급은 이렇게 오르지가 않는가. 그렇지. 우리 회사는 도대체 매출액이 얼마고 손익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하면은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야 사장님이 얘기한 것보다 매출이 더 좋고 손익이 더 좋네. 근데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했었지? 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직원들한테 나가는 비는 이제 판관비, 판매 관리비로 속하거든요. 그 밑에 이제 인건비, 급여 뭐 이런 항목들을 착착 보게 되니까 좀 더 이제 와닿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아 이 회사는 엄한 데에 돈이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게 좀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회계가 뭐 경영의 언어 이런 흔해 빠진 소리들 하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이제 멀티가 좀 돼야 되고요. 항상 머릿속에는 이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데 이제 시선을 두고 있죠. 그리고 항상 다른 회사는 어떤 걸 하고 있나 어떤 포지션이 오픈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헤드헌터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된다. 헤드헌터한테 가장 친절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같은 직장 그때도 항상 보면은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전화를 받으러 막 나가는 거를 본 적이 있어. 맞아요. 예. 그렇죠. 헤드헌터 분들이 많았겠죠. 되게 공손하게 보통 전무님 뭐 그렇죠. 이사님 뭐 이런 분들이면 헤드헌터 굳이 사무실에서 받아도 되는 전화를 그렇죠. 밖에서 받는 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막 숙이면서 나가면서 약간 아 예 뭐 그러면서 그런 전화를 하면 좀 신호를 느껴야겠죠. 첫 번째는 이력서를 잘 꾸며야 되는데 이 꾸민다는 게 막 날 잡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평소에 막 프로필 사진 바꾸듯이 막 나를 위한 뭐 옷 같은 거 고르듯이 나를 상징하는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 이게 이력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무슨 괜찮은 프로젝트를 했다, 뽀대나는 프로젝트를 하나 했다, 이건 바로 그때 잊지 않게 이력서에 한 줄씩 추가를 해놓는 거죠. 헤드헌터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제 이력서를 놓게 되고 뭐 언제 어디서건 여행 중이건 놀건 주말이든 평일이든 바로 이력서를 누구한테나 송부할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게 옷은 안 입어도 이력서는 잘 업데이트 해놔야 되는 오타 같은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중간중간에 헤드헌터들이 수정을 해줍니다. 아, 이 회사는 이런 게 강점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이력서도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돼요. 조금 더 관리에 포커싱을 맞춘다던가 기획에 포커싱을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직무에 따라서 어쨌든 거기에 맞게 잘 포커싱을 해가지고 많이 써봐라. 그렇죠. 그래서 막 많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특히 경력직 이직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력이에요. 자소서는 그냥 뭐 성장 배경 뭐 뻔하잖아요. 입사 후 포부 그런 거는 그냥 아주 노멀한 걸로 그냥 대학생 수준으로 남겨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 위에 이제 프로젝트를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고객하고 했느냐. 주로 이제 대기업하고 했다 이러면 관심이 가거든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M&A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인수합병 해가지고 뭐 회사가 합쳐졌다 이런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M&A라는 표현으로 멋들어지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삼성 테크인이 한화 테크인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한화 직원들이 이제 삼성 직원들이 한화인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라포를 형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뭐 PMI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조금 전문 용어를 섞어서 이력서를 써주게 되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질문하기 좋은 이력서가 되는 것 같아요. PMI는 뭐예요? 어떤 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할 거리를 만드는 거 뭐 뻔한 소리지만 질문할 거리를 만들 수 있게 좀 더 많이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이죠.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예. 갔을 경우에 또 면접에서 또 중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죠. 네. 겸손. 겸손. 무조건 겸손. 저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게요 하는 거를 이제 최면 같은 거를 거는 거죠. 최대한 얌전하고 성실하고 하지만 이제 질문이 자신 있는 질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그런 질문이 왔을 경우에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겸손. 그래서 항상 입사하려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말들을 섞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골프 다치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해주면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 업계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제 더 나보다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제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면 경청해서 끄덕끄덕 잘하고 진짜로 이 자리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절박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절박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전 회사를 한 번도 저는 이제 퇴사하고 나서 입사한 적은 없었어요. 입사가 이직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퇴사 통보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전 직장이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간절함이 섞여서 괜히 한마디를 더 하게 돼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없다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아. 빨리 그냥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뭐 어쩌고 무조건 탈락. 본인이 준비해야 될 멘트 막 꼭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압박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몰라서 제가 더 이상은 질문을 못 드리고 만약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보통은 이제 면접 볼 때 느낌이 오죠. 입사 가능한 날짜가 언제예요? 뭐 희망하시는 연봉대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일단 호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약간 젊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좀 자기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특히 조직 문화적으로 봤을 때 직무별로 친한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입사 시기 비슷한 시점에 들어온 뭐 인사에서 한두 명, 재무에서 한두 명, 뭐 구매에서 한두 명, 관리에서 한두 명 이렇게 친한 그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시간 외에도 뭐 술 한잔 하면서 좀 일 얘기 많이 하게 되고 시너지가 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정말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내 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결여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분들을 위해서 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아첨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는 그러면 약간 수직적인 문화였다는 거네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거의 뭐 대표이사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감히 겸상하기도 어려운 그 유튜브를 하려고 하다가 유튜브는 조금 얼굴이 못생긴 관계로 부끄러워서 목소리만 나가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건 인정. 예. 영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오신의 필이라고. 오신의 필. 예. 그래서 그게 좀 잘 돼가지고 구독자 3개 플랫폼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넘게 유튜브에서는 한 2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힘들 거거든요. 구독자 올리기가. 그래서 영화 팟캐스트를 했었고 순위 한 팟빵이라는 플랫폼 혹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런 플랫폼에 한 10위 안에 든 적도 있고 1년에 한 5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고요. 광고 수익으로 1년에 5만 원? 들어간 돈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스튜디오를 대여한다거나 뭐 좋은 취미였어요. 뭐 도박이나 낚시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지. 그런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대기업 좀 편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좀 일찍 했고 그래서 주말에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팟캐스트라던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영화 관련된 글을 썼더니 이게 또 글이 이렇게 좀 화제가 돼서 영화를 좋아하는 어떤 매거진 이런데 이렇게 제 글이 좀 올라간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한번 하면 나쁘지 않겠다. 나중에 취미로 좀 영화 관련된 뭔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멀티를 좋아해요. 하나만 그러니까. 집중해서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도 수학 문제를 풀면서 꼭 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내면서 TV를 봐야 되고 이왕이면 TV 보면서 뭐 반신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하나만 집중해서도 그 하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그러니까 100%의 어떤 완성을 하기보다는 50%씩 혹은 70점씩 두 개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말 중에 교지, 불여, 졸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지, 아주 엄밀히 막 정확한 것보다 근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졸속, 그래도 시간을 지키면서 한 70% 완성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은 조금 완벽성이 있어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정교하지만 늦는 것보다는 시간을 맞추면서 조금 덜 완성적인 게 낫다. 이거 한문으로 쓸 수 있어요? 한문이요? 한문으로는 없죠. 한글로도 잘 못 써요. 늦게 자는 것 같아요. 늦게 잔다? 네. 잠을 줄인다? 예, 잠은 사치다. 잠은 사치다?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돼 평균? 4시간 정도 잡니다. 주말 빼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에는 근데 평균 주말에도 4시간 잘 때가 많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특히 주말이 오히려 덜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오전 오후 풀로 다 쓸 수 있는 날인데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대단한데? 뭐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많이 주무셔도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계속 선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는 계속 개고생해도 뭐 1년에 5만 원 벌고 계속 찾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내 길이 있겠지. 와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아니 저 같은 가진 경우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가진 게 없으면 얼굴이 되냐, 키가 되냐, 능력이 되냐,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이것저것 쑤셔보는 거예요. 그렇지. 너 표현이 너무 저렴한가요? 아니 공감돼서 공감이 웃음이야.